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친조국계 정치인들과 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에게 다시 조국의 강이라는 과제가 직면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밤샘. 동아일보 5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기사일까요? 밤샘 기사 함께 보시죠. 밤 새워서라도 이전하겠다.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라고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밤 새워서라도 이사하겠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 윤석열 당선인의 임시 집무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이전 리모델링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취임식 후 바로 입주는 어렵지만 어쨌든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일부는 5월 말에 용산에 이전될 전망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옮기겠다.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후안무치. 후안무치. 뜻은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염치가 없다라는 뜻인데 한겨레 신문 5면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표현을 친문계가 송영길 대표에게 쓰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안무치 공격. 민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성찰 없이 내용만 격화되고 있다라고 한겨레 신문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비판에 따르면 대선 지구도 졌지만 잘 싸웠다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책임 정치는 어디 갔냐? 한겨레 신문 호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패배 공식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각에선 흡사 이긴 정당 모습 같다라는 지적도 한겨레 신문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대안이냐라는 명분 속에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86그룹 최재성 전 수석은 정계 은퇴 선언을 그 가운데 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뭘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바로 무혐의입니다. 한국일보 12면, 10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이 무혐의 결론을 검찰이 내리기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함께 보시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12번째 보고 끝에 결국 무혐의 결정이 됐습니다. 지극히 상식적 결정이 늦게 나왔다. 한동훈 검사장의 표현에 따르면 친정권 검찰 어용 언론 등 공중파, 일부 공중파를 말하는 거죠. 총동원된 이번 사건 검언 유착 거짓 선동 겁주기 수사였다라고 한동훈 검사장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결국 검언 유착은 없었다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이 된 셈입니다. 언론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번엔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탈서울. 조선일보 2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탈서울 어떤 기사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집값에 내쫓겼다. 서울 떠난 절반이 2030 청년 세대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탈서울, 좋은 의미로 탈서울이 아니라 내쫓겨졌다는 겁니다. 점점 더 외곽으로 우리 청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를 조선일보 묻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난다. 서울 인구 7년간 5.1% 줄어들 때 2030은 8.2%로 가파르게 감소했는데 그게 집값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정부 과연 이 부동산 정책,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참혹하게 실패한 이 부동산 정책, 제대로 된 정책 내세울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